장기는 옹주 풍익군 고릉년 출신으로 위락에 따르면 그는 힘이 약하고 부유하지 않은 집안 출신이었으나 용모와 풍채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는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는 일을 하였기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 16살의 나이에 군의 하급 관리에 임명되었고 이로 인해 장기의 집은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는 자신이 한미한 집안 출신이라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항상 훌륭한 칼과 붓과 간덕을 모아놓은 다음 여러 고위관리들의 문안을 갈 때마다 그들에게 이를 제공하며 자신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결실이 맺어져 장기는 주로 요직을 역임했는데 그는 신기하게도 효렴으로 청거되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공의 자리에 오른 조조가 장기를 초빙했으나 가지 않았다고 하며 나중에 무죄로 청거되어 신풍년의 현령에 임명되었는데 그의 다스림이 삼보 지역에서 제일이었다고 합니다. 조조가 원소의 삼남인 원상과 여양에서 싸우고 있을 때 원상은 별도로 화곤과 고관 등을 하동 지역으로 파견해 조조의 배후를 노렸고 따로 사신을 서쪽으로 파견해 관중의 여러 장수들과 연합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교위 종료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는 곧바로 장기를 마등 등에게 보내 그들을 설득하게 했고 이에 장기가 가서 이득과 손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기에 마등 등은 장기의 말을 따라 원상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마등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들 마초와 장병 만여 명을 종료에게 지원해주며 종료를 도와 화권 등을 공격해 그들을 폐주시키고 화권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이때 도망친 고관은 훗날 조조의 휘하에 들어갔는데 조조가 오한 정보를 준비하는 사이 평주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한해의 장성, 하동의 위고, 홍농의 장령이 각자의 군을 일으키며 고관에게 호응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조는 앞서 활약했던 장기를 의랑에 임명하고 그가 군대에 관한 일에 참여하여 종료를 돕도록 했기에 장기는 또 서쪽으로 가서 마등 등의 여러 장수들을 소집하였는데 이번에도 장기의 말에 넘어간 마등은 병사를 이끌고 출진하여 장성 등을 공격해 격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기는 마등 등의 서량 군벌들을 이용해 조조의 적들을 물리치는 데 이용했고 마침내 그 공으로 무시정우에 봉해집니다. 이후 조조는 장차 형주를 정벌하려 했으나 마등 등의 서량 군벌들이 관중 지역을 나누어 운거하고 있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다시 장기를 마등 등에게 보내 그들에게 사병을 내놓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마등은 처음에는 이를 허락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호구 잡혔다는 생각에 망설이며 결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장기는 마등의 마음이 바뀔 것을 우려하여 여러 현을 재촉해 마등이 업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빨리 갖추도록 하고 태수까지 불러서 휴회에서 마등을 영접하게 했기에 마등은 부득이하게 동쪽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조조도 서량 군벌들의 사병을 격파하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는데 마등이 업으로 가는 대신에 마등의 아들 마초가 서량에 남아서 마등의 병사들을 통솔하게 된 것처럼 서량의 군벌들은 조조에게 가족들을 인질로 보냈을 뿐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장로를 토벌하기 위해 종료의 군대를 서쪽으로 이동시키자 마초와 한수를 위시한 서량 군벌들은 조조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라 착각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조조와 마초가 맞붙게 되었는데 이때 장기는 조조를 수행하며 화엄면에서 마초를 격파하는 데 힘을 보탰고 반란이 어느 정도 진압되자 조조는 장기를 경조윤에 임명하여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기는 유랑민들을 불러 위로하며 무너졌던 현혹을 다시 일으켰기에 그 지역의 백성들은 장기를 흠모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후 위나라가 세워졌을 때 장기는 조조의 부름을 받아 상서에 임명되어 조정에 있다가 다시 옹주자사에 임명되어 옹주로 가게 되었는데 조조는 장기에게 그대가 본주로 돌아가니 의수주행이라 할 만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조가 말한 의수주행이란 비단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대낮에 걸어다닌다는 말로 출세하여 자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장기는 조조가 장로를 토벌할 때도 종군하여 별도의 군을 이끌고 상관을 통해 들어가 반란을 일으킨 조족을 토벌하였고 그곳에 보리를 거두어 군대의 식량으로 보탰기에 식량난을 겪고 있던 조조군은 숨통이 트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로가 항복하자 장기는 조조를 설득해 한중에 있는 백성 수만호를 뽑아 장안과 삼보로 이주시켰는데 이러한 장기의 계책 때문에 훗날 유비는 한중을 차지하여 지리적 이점은 얻었으나 수많은 백성은 얻지 못해 국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후 장기는 조홍과 함께 하변에서 충나라 장수 오란을 격파하였고 하우용과 함께 왕을 자칭한 송건을 토벌했으며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임조영과 적도연을 공격해 평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조가 옹주의 백성들을 하북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자 농서, 천수, 남한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동요하게 되어 지역이 소란스럽고 불안정해졌기에 장기는 3군의 문무 관리들에게 임시로 휴가를 줬어 그들이 직접 백성들의 거주지를 관리하게 했고 물레 방아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니 이로 인해 민심은 차츰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당시 조조는 한중에서 유비와 대치를 하다가 퇴각을 하기 위해 한중에 있는 수비병을 빼려 했으나 유비가 북쪽으로 진격해 무도의 저족을 취해 관중 지역을 핍박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장기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기는 조조에게 저족에게 북쪽으로 나아가 곡식이 있는 곳으로 떠나도록 권하며 적을 피하도록 하고 먼저 도착한 자들에게 두텁고 후한상을 내린다면 먼저 온 자는 이로움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뒤에 있는 자들도 반드시 뒤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장기의 계책을 시행하였는데 직접 한중에 도착하여 여러 군대를 철수시켰고 무도에 있는 조족 5만여 군악을 옮겨 북풍과 천수 경계 지역에서 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무위의 안준, 장액의 화란, 주천의 황화, 서평의 국연 등이 나란히 반란을 일으킨 뒤 스스로를 장군이라 칭하며 서로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준은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조조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의 모친과 아들을 인질로 보낼 테니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장기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자 장기는 조조에게 안준 등은 밖으로는 국가의 권위를 빌리고 안으로는 거만하고 도리에 어긋나게 살기에 계책이 정해지고 형세가 충족되면 이후에 곧바로 반란을 일으킬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막촉을 평정하였으니 군대를 일으키기보다는 이들을 그대로 두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옳으며 가히 변장자가 호랑이를 찔러 죽였을 때 앉아있다가 그 시체를 거두는 것처럼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고 이에 조조는 장기의 말이 매우 옳다고 여기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데 1년 남짓 동안에 화란이 안준을 죽였고 무위의 왕비라는 인물이 또 화란을 죽이는 등 자신들끼리 계속 싸우며 힘을 뺐다고 합니다. 조비는 왕의 자리에 즉위한 뒤 폐지되었던 양주를 다시 복원하여 안정태수 추기를 양주자사로 임명합니다. 그러자 장액의 장진이 태수를 사로잡은 뒤 병사를 일으켜 추기가 임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앞서 반란을 일으켰던 황화와 국연도 기회가 왔다는 듯이 각자 자신이 운구하던 지역의 태수를 쫓아내고 마찬가지로 병사를 일으켜 장진에게 호응합니다. 그래서 호강교의 소칙의 주도하에 반란 진압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장기는 소칙을 멀리서 지원하기 위해 병사들을 진격시켰고 이러한 장기의 지원 사격 덕분에 소칙은 공을 세울 수 있었으며 장기는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자기가 도양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양주 노수의 이민적인 이건기척, 시원다 등이 반란을 일으켜 하서 지역이 또 한 번 크게 시끄러워졌기에 조비는 근심을 하며 장기가 아니면 능히 양주를 안정시킬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추기를 불러들이고 장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장기는 옹주와 양주 두 지역을 모두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비는 조서를 내려 옛날에 직구모 가복이 언연의 적을 공격하길 청하자 광무제가 웃으며 직구모가 언연을 토벌한다면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소? 라고 말했다 한다. 형의 모략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니 지금 곧 그것을 발휘할 때이다. 형편에 따라 좋을 대로 일을 행하고 먼저 물어보고 행하지 말라 라고 하며 장기에게 정권을 주었고 혹은 하우유, 장군 비어 등을 파견해 장기를 지원합니다.
장기는 금성에 도착한 뒤 강을 건너가려고 했으나 여러 장수들은 수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병사의 수가 적고 길이 험하니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장기는 장수들에게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정형현처럼 험하진 않을 것이고 이적은 오합지졸이라 좌고의 계책도 없으며 지금 무위가 위급한 상황이니 마땅히 빨리 진격해야 하오 라고 일갈하고는 마침내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민족 기병 7천 여기는 무위군 전우면의 입구에서 장기의 군대를 막으려 했는데 장기는 군대를 이끌고 전우면으로 간다는 소문을 낸 뒤 몰래 이동하여 차차현을 통해 무위에 도착했기에 이민족들은 장기를 귀신이라 여기며 군을 이끌고 무위군 현미현으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장기는 무위를 지켜낸 다음 그곳을 근거지로 삼았는데 이후 장군 비오가 지원군을 이끌고 도착했으나 하후유 등의 군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는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하고 상을 하사하며 지원군이 다 도착하기 전에 공격에 나서려 했고 이에 여러 장수들은 입을 모아서 사절들은 지쳤으나 오랑캐 무리의 기백은 날카로우니 맞부딪혀 싸우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장기는 장수들에게 지금 군대는 현재 먹을 양식이 없어 마땅히 적에게 양식을 얻어야 하는 상태요. 그리고 만약 오랑캐들이 우리 병사들이 집결하는 것을 보고 물러나서 깊은 산에 의지한다면 곧바로 험한 길을 추격해야 하니 궁하여 굶주리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병사들을 물러나게 한다면 오랑캐들은 곧바로 나와서 염탐을 한 뒤 노략질을 일삼을 것이요. 이렇게 되면 병사들은 자유로워질 수 없으니 이른바 하루라도 적을 놓아주면 여러 세대의 근심이 된다는 것이요 라고 설명하고는 곧바로 현미현으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이민족 기병 수천기가 큰 바람이 부는 것을 이용해 불을 질러 장기군의 진영을 불태우려고 했기에 장수와 병사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며 밤중에 정예병 3,000명을 매복시켜 놓은 다음 참군 성공령에게 1,000여 기병을 주어 이민족에게 싸움을 건 다음 거짓으로 퇴각하며 적들을 유인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성공령이 장기의 말대로 하자 이민족들은 정말로 앞다투어 달려왔고 장기는 기회를 틈타 복병으로 이민족 군대의 후방을 끊고 앞뒤로 진격해 이민족의 군대를 크게 격파했는데 참수하고 생포한 자가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조비는 장기의 승전 소식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며 조서를 내려 경은 강을 넘고 험한 곳을 지났고 고달픈 상황에서 편히 신적을 공격하였으며 적은 수의 병사로 적의 무리를 공격해 이겼으니 공적이 남중을 넘었고 부지로 남은 길보를 넘었다. 이 공우는 비단 이민족을 격파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우 지역을 오래도록 편안케 한 것이니 내가 항상 서쪽을 돌아보며 걱정을 하던 것을 없애주었다 라고 극찬하였고 장기를 서양으로 옮겨 봉한 뒤 시급 200호를 더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주천의 소영이 반란을 일으켜 강적의 호적인 인대와 정령 지역의 이민족 기병 만여기와 함께 변방의 현들을 공격해왔기에 장기는 하후유와 함께 이들을 공격해 격파했고 이로 인해 소영과 인대는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는 상서를 올려 하후유와 함께 좌성을 다스리길 청한 뒤 요새를 만들고 봉화대와 곡물창고를 설치하여 이민족의 공격을 대비했는데 서쪽의 강족은 이와 같은 위나라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여 무리 2만여 부락을 인솔해 항복해왔다고 합니다. 서평의 국광 등이 서평 태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터졌기에 여러 장수들은 군을 일으켜 이를 공격해야 한다고 했으나 장기는 이들에게 비록 국광 등이 반역을 일으켰더라도 서평군 사람들 모두가 반드시 그에게 동참하진 않을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곧바로 군을 일으켜 공격한다면 그곳의 관리와 백성들과 강족 등의 이민족들은 국가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더욱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의지하게 만들 것이므로 이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요. 그리고 국광 등은 강족 등의 이민족의 도움을 받고자 하니 우리가 먼저 강족 등의 이민족들로 하여금 국광 등을 습격하도록 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상을 주고 노획한 자들을 모두 넘기면 돼요. 이렇게 하면 밖으로는 그들의 형세를 꺾고 안으로는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게 될 것이니 반드시 싸우지 않고도 평정될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장기는 경문을 알리며 여러 강족들을 타일렀고 국광 등을 위해 잘못을 범한 자들을 용서해 주었으며 능히 적의 우두머리에 목을 베어 수국을 보내는 자에게는 마땅히 상을 토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기의 계책으로 인해 결국 국광은 부하들에게 살해당했고 그 목이 장기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장기가 처음 군의 하급 관리에 임명되었을 때 공조 서영에게 채찍질을 30번이나 당하는 굴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장기가 옹주자사가 되었으나 서영은 자신의 가문이 장기의 가문보다 뛰어나고 스스로도 고향에서의 명성과 후명이 장기보다 뛰어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전에 장기를 욕되게 하였고 비록 장기가 존귀해지고 이름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침내 장기에게 자신의 잘못을 빌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는 비록 서영의 마음을 알았지만 지난날의 원한을 생각하거나 일의 근원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영과 사이좋게 지내려 합니다. 그래서 장기는 일찍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영과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가 되고자 했으나 서영은 일부러 뜻을 감추며 장기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이전부터 쌓인 원한을 내세우지 않았던 장기를 훌륭하게 여겼고 서영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장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장기는 2개의 주를 10여 년간 다스리며 내정 능력과 지혜로움으로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렸고 인재를 보는 안목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등용한 부풍의 방연, 천수의 양부, 안정의 호준, 주천의 박육, 돈황의 장공과 주생렬 등은 마침내 모두 명성과 지위를 얻었다고 합니다. 황초 4년에 장기는 눈을 감았고 이후 조예가 황제의 자리에 즉위했을 때 그에게 숙후라는 시호를 주중해 줬다고 합니다. 장기의 아들 장집이 후사를 이었으며 훗날 그의 딸이 조방의 황후가 되기에 장집은 위나라 3대 황제인 조방의 장인인 것이니 장기의 가문은 미천한 가문에서 황후를 배출한 황제의 외척 가문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장집은 중서령 이풍과 함께 사마사에 대항하여 반란을 꾀하다가 적발당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장기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